좀 여유를 갖고 진짜 좋은 거, 진짜 좋은 거 그냥 요 기간 동안 그냥 딱 하나만 한 개만 일단 좀 잘 투자하자. 요 마인드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요거를 좀 보시죠. 2023년 2월이잖아요, 지금. 2월 2일. 네, 이제 몇 시간 후죠? 지금 이제 11시 34분이니까 이제 불과 한 4시간 정도 있으면은 FOMC 발표가 있어요. FOMC. 네, 그러니까 미 연준이죠.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발표가 있어요. 이게 뭐 시장의 예상치는 0.25% 높아질 거다. 이전에 4.5%인데 0.25%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거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좀 이변이 별로 없지 않을까. 네, 그냥 그대로일 것 같아요. 0.25% 높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너무 좀 예정된 수순이라서 뭐 이렇게 시장에 뭐 충격을 준다거나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0.25%될 것 같고 시장의 관심은 오히려 그럼 0%는 언제 할 거냐, 동결은 언제 하냐, 이거랑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 마이너스 금리 인하는 언제 할 거냐,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0%는 제 예상에 이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23일이나 5월 4일이나 둘 중에 하나 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뇌피셜이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달에 또 뭐 미국 CPI 발표가 또 있겠죠. 네. 그러니까 1월 달 거. 좀 있으면 또 할 텐데 그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좀 이렇게 둘 중에 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11시 넘었으니까 이제 뭐 테슬라나 뭐 금리 그 주가 뭐 변동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이따가 한번 요동을 세게 치겠죠. 테슬라 주가 한번 볼까요? 요새 좀 재밌으니까. 테슬라 주식 있으신가요? 네. 저는 원래 한 100개 정도 살려고 그랬는데 30개 정도 샀어요. 막 떨어지길래 샀는데 이렇게 빨리 반등할 줄이야. 네. 그렇게 빨리 반등할 줄은 몰랐어요. 지금 171달러 정도. 네. 한번 좀 요동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마이클 버리라고 빅숏 그 주인공 아세요? 네. 오늘 뭐 그냥 이거 뭘 팔아라고 말은 하지 않았고 이 빅숏 보셨어요? 네, 재밌거든요. 뭐 한번 보세요. 네, 영화인데 빅쇼트 한번 보시면 네, 여러모로 지금 시장하고 상당히 느낌이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네, 한번 좀 보시면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실제 주인공이 여럿인데 그 주인공 중에 하나예요. 네, 실제 인물이고 마이클 버리는 이분이 이제 금리 발표가 4시간 있다가 발표하잖아요. 앞두고 이제 매도해라. 원래 이분이 뭐 팔아라 말아라 하시는 분이 아닌데 매도해라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뭐 매도하랍니다. 이분이 뭐 그냥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 한번 내일 한번 아침에 주가들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이 결과에 따라서 코스피가 영향을 좀 직격탄을 맞을 테니까 금리가 0. 그러니까 예측이 아마 실제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0.5%가 되냐, 0%가 되냐, 아니면 예상대로 0.25%가 되냐, 뭐 25pp가 되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뭐 예측치 뭐 사실 저는 그런 걸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 저는 그것만 보거든요. 그냥 제가 예측은 정말 좀 어려운 영역인 것 같고 좀 관찰과 대응. 우리는 요 두 개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테슬라 주가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쵸? 뭐 저는 뭐 30개 샀다 그랬죠. 더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확 오르더라고요. 오르니까 사기 싫더라고요. 뭐 100달러에 사다 갑자기 140달러에 어떻게 사요? 네, 못 사겠더라고. 그래서 30개만 샀는데 이게 지금 아까 잠깐 봤는데 171달러죠. 우리나라 사람들 테슬라 좋아해서 네, 테슬라를 예로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0.25% 25bp 인상을 하면서 갑자기 시장이 환호해. 그래갖고 만약에 뭐 갑자기 200달러가 됐다. 그럼 저는 매도할 거예요. 30개 다 팔아버릴 거예요. 이건 좀 너무 좀 과매수?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거품이 꼈다고 뭐
좀 광기가 들어간 느낌? 네, 이러면 좀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확 떨어졌다. 내가 원하던 가격, 뭐 한 110불 미만으로 또 다시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좀 매수하면 되죠. 저는 이렇게 좀 감정을 빼고 미리 이렇게 예상,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저는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시나리오. 나름의 시나리오들을 세워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리 세워둬야 돼요. 미리. 왜 미리 세워야 되냐면은 이렇게 미리 생각을 안 하잖아요. 170일에서 이렇게 확 높아지면은 고점이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보통은. 그럼 이때는 팔 때지 살 때가 아닌데 갑자기 확 높아지면 아 이게 사람들이 이게 미친 듯이 사는구나 올라가나 보다라는 생각에 얘를 갑자기 포모가 와가지고 이거 팔아야 되는 시점에 매수를 하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갑자기 팍 떨어지면은 이 가격이 너무 떨어지나 보다 갖고 있는 거 팔아야지 하고 이때는 매도할 때가 아니라 매수할 때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게 실수해가지고 매도를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차분하게 왜냐하면 움직이기 전에 미리 차분하게 머리가 차가울 때 해야 돼요. 네, 이때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전략 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응 방안을 좀 미리 생각해놔야 돼요. 미리 생각을 해둬야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면 미리 생각해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있다 갑자기 확 올라가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하면은 좀 충동적인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 제일 뼈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니까 네, 미리미리 좀 생각을 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의 추세를 한번 좀 보세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뭐 금리가 어마어마한 것처럼 뭐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실제로 좀 그렇기도 하고 그게 사실 이거 보시면은 너무 이렇게 요때 많이 길들여졌죠. 네, 요때 상당히 저금리였잖아요. 요때가 아까 빅쇼 나왔을 때 리먼 사태라고 보통 하죠. 리먼 브라더스가 이때 파산했으니까 리먼 사태 때가 미국발 금융위기라고도 하고 요때는 되게 금리가 낮았어요. 그쵸? 그래서 한번 이렇게 높아지는 이렇게 시도가 있었어요. 사실 요때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이렇게 높아졌다가 떨어졌으면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죠. 네, 요쯤에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갑자기 돈을 미국에서 미친 듯이 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확 낮춰가지고 0%대 금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좀 긴축을 했어야 되는 때거든요. 원래 이자가 뭐 역사상으로 이렇게 좀 높다가 낮다가 뭐 해서 뭐 그게 정상인데 리먼 사태 때문에 뭐 QE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뭐 양적 완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익스펜션을 계속해가지고 돈을 엄청 푼 거예요. 돈 풀기라고도 하죠.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이제 좀 잠궈야 되는 시기에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잠군다. 수도꼭지 잠군다 해서 테이퍼링이라고 하거든요. 테이퍼링을 못했어. 확 낮춰져갖고 오히려 이때 양적 완화를 이때보다 더 많이 해버렸어요. 아 이것도 채권도 무제한 매입하고 미국이 미친 짓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다른 나라도 다 미친 짓을 따라해가지고 이때 전 세계에 돈이 확 풀려버렸어요. 고작 몇 달 사이에 그냥 미친 듯이 높여버렸죠.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자들이 많고 좀 이자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정도 이거 별로 안 높아요. 뭐 이렇게 해봤자 3%밖에 안 됩니다. 지금보다도 낮아요. 3%밖에 안 되는 이자가 계속 지금 08년부터 그러니까 한 15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되게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시중에 돈이 그냥 많이 풀린 정도가 아니라 길거리에 흩어져 있는 수준이에요. 이 부작용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어떤 식으로든 돌아오게 될 거예요. 네, 그게 뭐 최근에 나타난 그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 이걸로도 좀 나타났죠. 9.1%까지 막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작용이 해소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려 15년 동안
돈을 풀었는데 이게 고작 꼴랑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뭐 한 1년이라고 치죠. 넉넉 잡아서. 이 15년 동안 돈 풀어댄 거를 고작 1년 동안 이자율 높여가지고 그 부작용을 다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쉽게 그렇게 생각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항상 합리적인 추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합리적 추정을 하면 이때 아무리 베이비 스텝을 하고 금리 인상을 좀 멈춘다고 하더라도 뭐 금리가 정점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시장이 반등을 미친 듯이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럴 가능성은 좀 매우 희박하다. 지금 뭐 이렇게 미친 듯이 막 올라다가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미친 듯이 올랐죠. 상품 가격이 다. 그러다 지금 이렇게 살짝 꺾였어요. 네, 뭐 그냥 뭐 넉넉 잡아서 한 30% 정도 꺾인 것 같아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근데 이러다가 지금 이렇게 반등이 왔거든요. 근데 모든 하락은 반등과 이게 하락을 계속 반복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는 좀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좀 김칫국을 이렇게 될 것 같아갖고 좀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죠. 뭐 집도 좀 빨리 사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특례 보증 대출이 있는데 이거 빨리 받아갖고 집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15년 동안 돈을 막 풀어댄 거를 고작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걸로 모든 거를 다 치유하고 이제 다시 전고점을 넘는다. 이거 좀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합리적 추정이 맞나요? 그러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좀 부작용이 있었으니까 물론 이렇게 리먼 사태 때만큼 길게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이때 리먼 직전에 찍었던 고점을 넘는데 한 10여 년, 13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걸릴 것 같진 않지만 어찌됐든 진짜 적어도 2, 3년 뭐 요 정도 최소한 이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최대한 뭐 한 10년 정도 뭐 요 정도의 시간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천천히. 왜 자꾸 천천히 하라고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족한 자금으로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쳐요. 이 부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면 조금 뭐랄까 어설픈 거 사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좀 잘 안 오르는 거.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별로 인기 없는 거라던가 경기도에서 뭐 이렇게 별로 사람들이 안 찾는 거. 그리고 서울에서도 뭐 나홀로라던가 뭐 빌라라던가 뭐 요즘에 별로 인기 없는 생수기나 오피스텔 뭐 이런 거 하여튼 좀 어설픈 거를 자꾸 기웃거리게 돼요. 왜냐?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네, 이해 가시죠?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 막 경매 물건 보다 보면은 지분 물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럼 돈이 없으니까 지분 물건을 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으실 거고. 물론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충분히 고수다. 그럼 상관없어요. 네. 다 해결할 수 있고 이거 스트레스 거리도 아니죠. 그런 분들한테 지분이라는 게. 근데 부동산 투자를 별로 안 해보시고 좀 경매 경험도 별로 없으신 분이 초보인데 지분부터 시작한다. 이러면 투자의 그 바닥을 이 시장을 완전히 떠날 수 있어요. 네, 학을 뛰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완전히 떠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가장 걱정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를 갖고 우리 딱 두 가지만 합시다. 두 가지만. 첫 번째, 이게 돈이 적으니까 자꾸 어설픈 거 보게 되잖아요. 너무 조급하게 지금 당장 사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 2, 3년 좀 길게 보면 10년까지 그냥 바라보고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집 사는 건 정말 힘든 거고 오랜 시간 돈을 모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대출을 끼더라도 이 정도 돈을 모으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일단 시드를 모아야 돼요.
근데 시드를 모을 때 더 빨리 모으기 위해서는 부업이나 뭐 기타 돈을 만드는 행위들 뭐 매우 중요하죠. 네. 내가 뭐 코인을 잘 투자해서 그거를 불려보겠다. 뭐 좋긴 한데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니까 정 그러고 싶으면 좀 소액으로만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진짜 돈은 솔직히 저는 안목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 동안 2, 3년, 뭐 10년 이 긴 시간 동안 이 안목을 계속 키워야 돼요. 안목은 어떻게 키우냐? 뭐 현장에서 많이 다녀보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부동산 그 사장님, 부동산 소장님이 물론 이렇게 좀 틀린 말도 하고 옳은 말도 하니까 잘 걸러 들으시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초보자분들은 되게 크게 도움이 되고 아무리 고수라도 현장의 부동산 사장님의 말하는 거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고수이신 분들은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대화를 상당히 많이 나눕니다. 어찌됐든 그 지역에서 나보다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분의 말을 경청하면 내가 배울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좀 집중하면서 좀 여유를 갖고 진짜 좋은 거 그냥 요 기간 동안 그냥 딱 한 개만 일단 좀 잘 투자하자. 요 마인드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닌데 사다 팔았다 막 계속 할 생각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애초에 하나를 좀 잘 살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매한 거 사잖아요. 그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은 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안 그렇습니까? 꼭 내가 어설픈 거 사고 나면 사자마자 좋은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냥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진짜 내가 기다리던 거 좋은 거 나올 때까지는 계속 시드 모으고 계속 이렇게 보러 다니고 금매 나올 때까지 좀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뒤져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거였고요.